자, 볼리TV 어제 영상에서 확정인 것처럼 말씀드렸던 오현규의 슈투트가르트 진출, 그런데 무산됐습니다. 저희 어제 볼리 영상을 AS 하는 의미까지 담아서 한국 선수들의 이적 시장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의 빠기자 김정용입니다. 저희 2일이 오늘이죠. 유럽 5대 리그의 이적 시장, 정확히 말하면 영입 시한이 끝났습니다. 다른 리그로 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적 시장이 열려있는 5대 리그가 아닌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데로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 5나라의 일부 리그를 뜻하는 5대 리그는 영입이 이제 불가능하다. 이 나라들로 가려면 겨울 이적 시장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래서 한국 선수의 빅리그 추가 진출은 이제 올여름은 차단이 됐는데요. 마지막 날 벌어진 한국 선수의 반전 또 반전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오현규 사가. 자, 오현규 선수가 어제 볼리 영상에서도 슈투트가르트 간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왜 그 팀이 원하는지 정말 다양한 기사로 이렇게 막 분석하고 그랬는데, 이럴만 했어요. 이게 설레발이 아니었다. 그 정도로 신빙성이 높은 소식통에서 굉장히 꼭 간다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간다는 전제로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간밤에 무산이 됐단 말이죠. 이 오현규 선수 이적 무산에 대해서 벨기에의 네덜란드어권 신문 HBVL 헤트 벨랑 판 빈부르크인 것 같은데, 요 매체가 자세하게 써서 이 매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목부터 보시면 의미심장합니다. 무릎이 아니라 돈이 우선이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때문이 아니야, 돈 때문이지, 이게 우선순위인 원인이었어 라는 얘기인데요. 최근 며칠간의 스토리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보면요. 원래 오현규는 이번 시즌 행크의 주전 공격수로 뛸 예정이었고 실제로 초반 경기들을 주전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즌 득점왕 톨루 아로코다레 선수를 팔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오현규에게 넌 어디 가지마, 네가 이번 시즌 주전이야, 지난 시즌 아로코다레 후보로 뛰면서도 골 많이 넣어줬지, 이젠 네 세상이야 라고 행크가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로코다레도 잘 안 팔리다가 8월 완전 막판 이적 시장 끝나기 직전에 울버햄튼에 팔았어요. 이적료가 2,600만 유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고 행크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슈투트가르트가 갑자기 막판에 닉 볼테마데를 뉴캐슬로 판 엄청난 그 수익을 들고 이거 아무리 써도 줄질 않아 이러다가 오현규 영입에 돈을 지르기로 합니다. 이제 헤네스 감독이 오현규를 워낙 고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버페이를 해서라도 데리고 오자, 행크가 안 판다고 하면 팔 수밖에 없는 돈을 지르자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들은 거는 1,800만 유로 플러스 알파인데 이것도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현지 보도는 무려 2,700만 유로, 아르코다레의 기록을 깨는 액수를 단 하루 만에 슈투트가르트가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정도 돈이면 행크의 살림살이 입장에서는 주전이 후보고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이번 시즌을 조지더라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현규 선수는 다 되는 줄 알고 대표팀 합류를 하루 늦췄죠. 그래서 행크 경기에서 몸을 아끼고 아예 안 뛰고요. 서포터들한테 인사까지 했어요. 저 이제 독일 갑니다 여러분, 감사했어요. 인사까지 했는데 간밤에 메디컬만 통과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적이 교착 상태다라고 하더니 결국 무산이 된 것이죠. 행크 측은 공식 발표에서 의료 기밀 유지가 있다고, 유지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의료? 여기서 이 미스테리는 금방 풀렸습니다. 독일 측의 기사, 키커 등의 기사를 보면 오현규가 2017년 십자인대 파열을 겪은 그 전력을 거론하고 있어요. 이게 유소년 시절이거든요. 이후에 오현규는 잘만 뛰었어요. 당시 수술해서 재건하고 이러지 않고 십자인대가 한쪽에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프로 경력을 이어왔는데, 드물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수원 삼성의 대선배라고 할 수 있는 제주 수원 등을 거친 브라질 선수 산토스의 경우에는 양쪽 십자인대가 다 없는 걸로 상당히 유명했어요. 근데 K리그 탑급의 외국인 공격수로 잘만 뛰었거든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뛰면 됩니다. 근데 문제없이 뛰어온 오현규한테 왜 십자인대를 들이댔는가? 부상으로 인한 결렬인가? 근데 현지 보도들의 톤은 막판 협상을 위한 핑계일 뿐이었다 라는 게 중론입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이 영입을 한 번에 무산시켰다면, 오현규 못 삽니다, 메디컬 해보니까 무릎이 안 되네요, 이렇게 했다면 어쩔 수 없죠, 의료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슈투트가르트는 그게 아니고 무릎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임대 형태로 합시다, 즉 리스크가 적고 돈을 깎을 수 있는 형태의 계약으로 전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현규에게 과소비를 하려다가, 사실 오현규 선수한테 2,700만 유로면 1년 전에 행크가 이 선수를 산 이적료의 10배예요. 1년 만에 10배 과소비를 하려다가 슈투트가르트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어이구 내가 미쳤었나봐 이러면서 돈을 깎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는 독일은 이제 이적 시장을 한 명이 관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하거든요.
누군가는 꼭 사야 된다, 2,700만 지르자 했는데 다른 이제 좀 고위 관계자가 제동을 건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합리적인 소비, 이건 좋아요. 슈투가르트가 현명하게 굴었다고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들이 누가 뭐 칼 들고 2,700만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협상을 잘못한 거잖아요. 초기 협상을. 그래 놓고 나중에 돈을 깎기에는 이적 시장에 남은 기간이 없으니까 부상을 핑계댄 거라면 이거는 거짓말이고 상도덕이 없는 거죠. 핑계가 아니고 대놓고 솔직히 너무 많이 질렀는데 좀 깎아주십시오 해가지고 깎을 수 있는 만큼 깎고 이 일 안에 팔던지 솔직히 말하던지 이랬어야 이제 협잡이 아닌 건데 약간 좀 협잡이 들어갔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이번 여름에는 이런 케이스가 유독 많아요. 유럽 축구의 이적 시장이 갈수록 뭐 국제 정세를 닮아가는 건지 힘의 논리에 따라서 돌아가고 기존에 지켜졌던 불문율이 안 지켜지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한국 선수 얘기는 아니지만 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니콜라 잭슨 얘기도 약간 AS를 해보면 원래 바이에른으로 갈 줄 알고 임대될 줄 알고 뮌헨까지 이동해서 메디컬을 기다리고 있었죠. 사진 다 찍혔어요. 첼시가 갑자기 우리 공격수 다쳤으니까 잭슨 임대 안 보냅니다 이러면서 런던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다시 한번 또 꼬아서 또 뮌헨 가가지고 결국 바이에른 임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부상자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전체적인 정황과 보도의 톤 그리고 첼시의 어떤 협상 방식이나 이제 전체적인 경험을 볼 때 리암 델랍이 부상 때문에 잭슨을 안 보내려고 했다라는 것은 핑계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뭐 부상 때문에 잭슨을 임대 못 보내, 하지만 완전 영입은 가능하다, 이런 보도가 났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협상상 애초에 우위에 있었던 첼시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바이에른을 압박하면서 잭슨을 핑계를 붙여서 다시 데리고 왔다가 정 데리고 가고 싶으면 돈을 더 주쇼 라고 이제 협상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실제로 바이에른은 돈과 여러 옵션을 덕지덕지 붙여서 더 불리한 협상 끝에 잭슨을 임대했습니다. 선수가 배째를 했던 사례도 있죠. 뭐 잘들 아시는 알렉산데르 이사크 선수가 뉴캐슬을 떠나서 리버풀로 갔는데 뭐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간다고 다 보이콧하고 다 배째고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갔죠. 이렇게 구단에 있는 선수들은 이번 여름에는 배째라가 좀 많아졌다. 그것에 오현규 선수가 한번 당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현규 선수는 뭐 사실 멘탈만 잘 잡으면 됩니다. 원래 손해본 게 없어요. 행크 주전으로 뛰는 게 올해 계획이었고 이것만 해도 지난 시즌에 후보였던 거에 비하면 스텝업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줬다 뺏는 기분이 드니까 괜히 기분이 나쁜 건데 실제로 손해본 건 없으니까 마음 단디 먹고 행크의 주전으로서 잘 증명하고 아르코다레보다 잘하면 아르코다레보다 비싸게 빅리그 가겠죠. 그런 각오로 뛰면 됩니다. 실제로 오현규 선수가 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 아르코다레만큼 골 넣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현규 선수 정리해 봤고요. 근데 막판에 한국인 유럽파들의 빅리그 행이 대거 가능성이 있다가 다 무산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4명, 오현규, 황인범, 설영우, 배준호 이렇게 4명의 대표팀 선수가 빅리그를 갈 수도 있었다. 그중에 황인범 원래는 희망을 놓고 있었거든요. 페이노르트 힐란드 뛰면 되지 뭐. 근데 이적 시장 전날 갑자기 풀럼이 관심을 보입니다. 게다가 이적료를 2천만 유로나 낼 생각이 있었다 그래요. 페이노르트 입장에서 2천만 유로면 뭐 역시 아까 오현규 얘기랑 마찬가지로 주전이고 나발이고 보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대안이 없었다. 또 한 가지 요인, 마지막 날에 다른 미드필더인 팀버르를 팔고 싶어 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만 판다면 팀버르를 팔고 황인범을 지키고 싶어 했다.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려서 황인범 판매에 대해서는 노를 때렸다. 그래가지고 황인범도 페이노르트에 남았고요. 결과적으로는 팀버르도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뭐 튀르키 이런 데 갈 수도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팀버르, 황인범 둘 다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플럼이 한 이틀 정도만 먼저 질렀으면 분명히 페이노르트가 팔았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너무 급하게 살게요, 안 돼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줬다 뺏는 느낌 들고요. 다음 설영우, 가장 확률도 좀 있어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이적이 설영우인데 세르비아의 칠베단 지베즈다를 떠나서 가장 많이 거론된 팀은 잉글랜드 2부 챔피언십의 셰필드, 그 외에도 뭐 분데스리가라든지 빅리그에 있는 팀들도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뭐 분데스리가라든지 이런 잉글랜드가 아닌 빅리그의 중하위권 팀 혹은 챔피언십 팀 이런 팀들이 세르비아 리그에서 뛰는 풀백한테 500만 유로를 지른다는 거, 이게 바이아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무산됐고요. 뭐 이것도 좋게 생각해야죠. 애초에 원앤던
1년 만에 딱 이적 시장에서 관심을 확 끌고 바로바로 리그를 옮기는 거. 뭐 예전에 황인범이나 예전에 김민재처럼 진짜 엄청나게 탁월한 천재 아니면 쉽지 않아요. 어느 나라 선수한테든 한 2, 3년 뛰다가 이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호 선수는 군필이기도 하니까 좋게 생각하고 1년 더 스텝업의 기회를 노려봐야겠죠. 배준호 선수도 있습니다. 배준호 선수는 좀 갑자기 살짝 나온 얘기인데 이적 시장 막판에 빅리그행 가능성이 나왔어요. 현재 이제 잉글랜드 2부 챔피언십에 스토크에서 뛰고 있죠. 오연기와 함께 대표팀 합류를 하루 늦췄기 때문에 혹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혹시였고요. 오연규처럼 메디컬만 남은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가 실현되지 않으면서 아마 무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팀은 슈투트가르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4명 다 무산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5대 빅리그에 한국 선수가 얼마나 있는지 정리를 해보죠. 총 9명인데요. 프리미어리그에 황희찬과 박승수 있습니다. 박승수 일단 끼죠. 네, 물론 뉴캐슬 2군에서 이번 시즌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게 유력하긴 하지만 이미 엔트리에 든 적이 있는 만큼 넣었고요. 프리미어리그는 2명이 빠지고 1명 들어왔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김민수 선수가 독일 2부로 갔고요. 박승수가 추가됐습니다. 프랑스 리그왕이 늘었어요. 한 명이 3명으로 늘었는데요. 이강인 선수에다가 낭뜨로 온 권혁규, 홍현석이 늘었습니다. 분데스리가는 4명 그대로긴 한데 현재 정우영, 이재성, 김민재, 이 선수 빼면 안 되죠. 옌스 카스트로프 이렇게 4명이 됐습니다. 홍현석 선수가 독일의 마인츠에서 프랑스의 낭뜨로 간 것이고 카스트로프가 이제 한국 여권 또 한국 대표가 됐으니까 추가해 봤습니다. 라리가 및 세리에는 현재 0명인데요. 라리가의 지로나에 있던 김민수가 스페인 2부 라리가 하이퍼모션으로 그쪽에 있는 안도라로 임대를 가면서 1명 줄었습니다. 결국에 빅리거 5대 빅리거의 숫자는 지난 시즌 그대로 9명이에요. 단 박승수가 지난 시즌 손흥민과 같은 자리를 대체해서 1명인 건데 입지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카스트로프는 뭐 유럽으로 진출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선수가 한국 여권이 된 것일 뿐이라는 거 등등을 생각하면 사실 좀 준 거죠.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이번 여름에 확 늘었어요. 그러면서 20명이 넘습니다. 세다가 20명째에서 멈췄거든요. 넘어요 확실히. 근데 뭐 좀 줄어들었다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개별 선수로 보면 뭐 빅리그에서 알박기 하고 있는 것보다 이제 2부나 다른 데로 가서 임대를 통해 훈련을 도모하는 게 훨씬 나은 그런 유망주들이 많다. 해당 선수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장 빅리그 타이틀을 떼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김지수, 김민수 이 두 선수가 각각 독일의 카이저슬라우테른, 스페인의 안도라 두 나라의 2부로 임대된 뒤에 주전으로 활약 중입니다. 1부에서는 갖지 못했던 주전 자리 2부에서 확실히 잡았고요. 그러면서 2부 주전으로 뛰는 유망주 뭐예요? 다음 시즌 1부 팀으로 임대 복귀하면 주전 먹을 수 있는 거죠. 특히 김민수는 라리가 2부, 스페인 2부에서 초반 3경기 1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지금 뭐 스페인 2부 최고 수준의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 페이스를 시즌 내내 이어가면 다음 시즌 진짜 무조건 빅리그 가는 겁니다. 현재 딱 3경기밖에 안 해서 말하기 좀 이르긴 하지만요.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타리그로 임대된 윤도영, 양민혁 등도 있죠. 이들이 잘 성장한다면 다음 시즌 빅리그에 안착할 수 있는 임대 중인 선수가 한 8명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선수의 5대 빅리그 진출 4에서 손흥민의 시대가 10년 넘게 있었다면 그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포스트 손흥민 시대인데 그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1년이 될 그럴 해다. 이 1년이 지나고 이 다음 시즌부터 26, 27 시즌부터는 포스트 손흥민 시대가 더 강하게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미 빅리그에 굉장한 명문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민재, 이강인 등도 이번 시즌 더욱더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이렇게 9명의 이번 시즌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망을 해보고 왜 무산됐는지 마무리하면서 또 한번 빡치는데 오영규 선수의 빅리그행이 왜 무산됐는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